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오늘 장중에 이제 메시지를 좀 많이 보내드렸잖아요. 또 옵션 관련된 내용을 평소보다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만큼 오늘 그리고 이번 옵션 만기일이 평소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평소 옵션 만기일보다 조금 더 다른 이유는 당연하죠. 그만큼 한 달 동안 전 옵션 만기일부터 지금까지 그 한 달간 엄청나게 폭락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 마지막에 막바지에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고 변동성도 크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도 많았고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주의 깊게 봤어요. 보면서 어떤 흐름들을 조금 먼저 파악을 하고, 우리가 뭐 그거를 뭐 나서서 뭔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먼저 미리 알고 있으면 오늘 딱 흔들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막판에 좀 흔들겠구나, 이 정도를 인식하고 있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은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옵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고,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제가 요약해서 풀어드린 그 쉽게 설명한 것만 그냥 놓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먹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 변동성을 주는구나, 그렇게 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막판에 완전히 코스피와 코스닥이 얼굴이 달랐죠. 이거를 옵션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코스피와 코스닥은 종가까지 쭉쭉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왜 밑으로 깔아내리는지. 코스피가 떨어져도 파생시장에서 먹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걸 위해서 코스피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외국인이겠죠. 외국인이 밑으로 내리고 싶어 하면 뭘 해요? 주가 지수를 밑으로 내리고 싶어 하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냥 매도 물량 쏟아내면서 지수 떨굴 수 있잖아요. 지금 오늘 옵션의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지금 현 시간 기준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중에 계속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확대를 하면은 이게 숫자가 조금 이게 선명하게 안 보인다고 하셨지만, 이 빨간 거 파란 거는 구별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자, 보시면 오늘 옵션 때문에 오늘 코스피는 분명히 한 단계를 건너뛰거나 아니면 내려가거나, 근데 내려가는 쪽으로 솔직히 처음에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올라가는 쪽으로 갈 수 있겠거니 했어요. 저는 일단은 막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기준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 개인들이랑 좀 다른 포지션을 취했단 말이에요. 기관들하고 그렇고. 그래, 물론 이거는 콜 쪽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것보다는 아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풋에서 풋 쪽으로 좀 더 이제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 계속 하루 종일 요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1940포인트 전후해가지고 그 사이 40포인트대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막판에 돌파해서 가느냐.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저항 라인 1935였잖아요. 그 구간에서 오전에 저항대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거기서 개인들이 거기를 안착해서 올라가면 개인들이 먹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저항대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어쨌든 밀렸다가 이따가 오후에 저는 돌파를 해서 50포인트로 가거나 아니면 밀리는 거나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돌파 쪽에 힘을 약간 돌파의 가능성을 봤지만, 역시나 외국인들은 그렇게 이제 개인들도 돌파할 때 약간 지금은 먹는 구조로 최대한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따라잡는 것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내리꽂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그러나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거의 뭐 단독으로 씹어 삼킬 수 있는 그 구간으로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매 옵션 만기일마다 푹 떨어지고 종가에 푹 올라가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스피 종가가 뚝 떨어졌어요. 동시호가에서 하방으로 지금 힘을 썼다는 거고, 코스닥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코스피도 사실 코스닥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옵션 만기일에 옵션 쪽에 너무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게 더 크다 보니까 규모가 더 커요. 크다 보니까 일단 옵션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막판에 코스피를 떨구면서 이거 환산 지수니까 그러니까 선물도 떨고 그러니까 행사가에 외국인들이 혼자 먹을 수 있는 독식할 수 있는 구조로 낮춰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은 뭐 더 뭐 팔 필요도 없어요. 그냥 코스피는 오늘 막판에 떨어지는 게 사실 시장에 더 안 좋아질 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파생 거래 때문에 그냥 변동성이 생긴 거지 내일 다시 정상화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 물량을 떨구면서 저렇게 만들어보면 외국인 오늘 엄청 매도 나왔겠죠. 보시면 외국인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매도 내면서 지금 차익 실현이네 거의. 현물은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당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을 건드리지 않는 거고 어쨌든 뭐 종가는 코스닥은 무난하게 끝났어요. 어제 제가 마지막 마감 브리핑에 마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은 오늘 한 3-4% 정도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3.65 정도 올라갔는데 3.68 올라갔습니다. 오늘 3.68 상승했고 거의 4% 육박하는 좀 평온한 상승을 좀 보였고요. 이게 끝이냐? 아니죠. 지금 내려온 폭이 얼만데 끝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 멀었고 이 음봉을 다 덮어내는 흐름까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자로 쫙 가냐?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출렁임을 좀 거쳐서 천천히 자리 잡으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많은 대내적 악재들이 뭐 한 방에 해소될 일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이게 여러 가지 10개가 진짜 옥죄고 있었다면 한 개가 이제 풀릴 기미를 보이고 그 다음 한 개가 풀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개가 풀릴 기미를 보이고 하나가 풀어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갈 거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이제 다 풀릴 가능성의 주식은 먼저 주가 지수는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일단 갑자기 생긴 악재로 급하게 반응해서 떨어졌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 악재 생긴 거 더 이상 악재가 추가되지 않고 이게 회복이 되겠구나 다시 원위치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주식은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한숨 돌렸다 이제 이게 두 번째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 떨어졌고 반등의 첫날 이때가 그때인 줄 알았지만 사실상 더 거대한 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실 이때가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어도 상관은 없었는데 워낙 우리는 강대강으로 좀 맞서서 좀 그 외교적 불안감, 정치적 불안감, 안보의 불안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더 내려왔고 급하게 더 내려왔고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이니까 지금이 첫 번째, 이 두 번째 반등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등 날에 어제 상한가를 간 종목들 이 있고 그거는 이제 많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급반등해서 상한가 올라간 거. 두 번째 날인 오늘 이거 10월 달에도 말씀드렸죠. 10월 11월 넘어갈 때 10월 30일 첫날 상한가 어떤 거 이런 것들 있고 10월 31일 다음날 상한가 11월 1일 이렇게 상한가 하는 거 그때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이번에도 그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즉 단계적으로 오늘은 화장품 섹터가 강했고 내일은 화장품에 이어서 엔터주가 강할 수 있는 날인 겁니다. 이거는 엔터주가 내일 강할 거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순환할 수 그동안 악재에 너무 쌓여 있었던 엔터주도 지금 오늘 화장품도 K뷰티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수급이 일어난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죠. 화장품주들이. 엔터주도 지금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슬슬 바이오 화장품 엔터 이러다가 또 바이오가 지금 악재에 너무 휘둘려 있었는데 최근에 뭐 티슈진 HLB, 신라젠 등등 해가지고 바이오 대형 악재가 너무 많았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악재가 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받아들여진 다음에 다시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엔터 바이오주들이 하나씩 단계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반등을 꾀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시총이 큰 섹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으로 일단 화장품이 오늘 올랐으니까 저는 엔터주나 바이오 이거는 뭐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한두 개는 다 있는 거고
어차피 지금 많이 낙폭과대가 된 거고 바이오 쪽에서 대형주는 안 해요. 대신에 대형주는 잘 안 하니까 참고하시고 엔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터주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한류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K뷰티 나왔으면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이런 무역 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엔터 한류형 열풍은 식지 않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용을 풀어가면서 어떤 기사화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 수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두 번째 날 오늘인 화장품 쪽 한국 화장품 제조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솔트웍스, 나노메딕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밀렸다가 특히 솔트웍스는 거래 재개되고 나서 많이 엄청나게 밀렸었다가 올라온 거죠. 이런 것들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회복이 나오는 게 있다. 내일은 안 그럴까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이런 식으로 엄청 밀렸던 게 어떤 것들은 이제 상한가가 나올 거다. 그게 이제 우리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섹터 이제 순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위치 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 종목의 조건은 대량 거래 음봉이 일단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대량 거래 음봉이 나와서 망가졌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능가하는 양봉으로 커버를 해버리면 상관없어요. 거래를. 근데 그럴 확률은 일단 낮다고 거의 극히 드물다고 보시고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줄줄줄줄 그냥 시장 따라서 거래 없이 그냥 밀린 경우라면 갑자기 급반등해서 이 음봉에 수십 개를 덮어버리는 날도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항상 입장은 지금 똑같죠. 스탠스 전에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혼동하실 필요 없이 지금 그 기조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엊그제 만약에 제가 엊그제 이것저것 주워 담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엊그제 주가지수로 치면은 이날이죠. 어제도 마찬가지고 엊그제와 이틀 동안 이제 만약에 돈이 있어서 이제 이것저것 사셨다 그러면 적당한 수준이 이제 5에서 10거래일 사이드카 걸린 시점부터 5에서 10거래일 정도의 5에서 10% 시장 반등이 나오는 위치, 즉 이 음봉을 덮어버리는 위치 정도가 되면 그 종목들은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현금화를 추스려서 그 다음 아직 반응이 안 나온 종목에 또 투입을 하거나 그때 또 추세가 좋거나 강한 종목에 자금을 쓰는 뭐 이런 정도로 풀어가는 건 좋은 매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오늘 막판 수급은 개인들이 코스닥이 끝까지 3.7% 가까이 올라오다 보니까 막판에 개인들이 매도 전환을 하면서 끝났어요. 그러나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들이 좀 잡아줬네요. 그래서 수급은 사실 뭐 외국인이 잡든 기관이 잡든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일단 반등이 나오면서 개인들 매도를 이끌어야 된다. 그 정도 보시고 오늘의 아침 반대 매매는 한 마이너스 2-3%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다 나왔다는 거. 어제 대부분 어제는 이제 7.5%가 내려간 상황에서의 반대 매매가 어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즉 13%가 빠졌죠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반대 매매 나올 사람들은 다 나왔고 그걸 버틴 사람들은 나머지 이제 오늘 조금 나오면서 나왔지만 오늘 갭상승을 크게 하면서 또 잡아먹은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가 가장 강조하는 시장 그 캔들 패턴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설프지만 아일랜드 갭의 형태를 띱니다. 이 아일랜드 갭의 형태란 뭐냐면 내려왔어요. 시장이 좀 캔들 형태를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 가장 대표적으로 아일랜드 갭을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일본 증시였습니다. 그렇게 극히 드물게 나오는 건데 일본 증시를 보자면 자 아일랜드 갭이 어디서 나왔어요? 명확하게 보이죠. 우리는 지금 조금 어설퍼요. 근데 아일랜드 갭, 왜 아일랜드 갭이요? 이게 갭 하락으로 떨어지고 갭 상승으로 커버를 했는데 그게 마치 섬과 같다고 해서 아일랜드 갭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었고 이 모습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갭을 이걸 바다로 보시면 되죠. 아일랜드니까. 이 구간이 나온 상태에서는 굉장히 강한 추세 전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이후에 한동안 올라갈 수 있었고요. 물론 우리와 무역 전쟁을 함으로써 또다시 떨어졌지만 어쨌든 이게 그런 게 없었다면은 계속 올라갈 수 있었던 환경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이제 추세 전환을 강하게 시도를 했던 거고 우리도 조금 어설프지만 그래도 그게 준하는 수준의
어떤 이 아일랜드성 갭을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요걸 넘어가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족을 합니다. 이날 이제 윗꼬리를 좀 달아서 내려와서 조금 뭐 어설프긴 해요. 근데 그래도 충분히 추세 전환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일 조정이 살짝 거치거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세 전환 시도를 해서 나중에 살펴보면 그때 아일랜드 갭 굉장히 괜찮았던 거구나. 약간 이렇게 추세 전환 신호로 조금 신뢰도가 좀 높은 편이구나. 그래도 100%는 없습니다. 아일랜드 갭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또 커버하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악재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좀 놓고 보셔야 될 거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마음 더 이상 뭐 졸이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공포를 이제 너무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또 계속 겁먹고 이 반등장에서도 자금이 놀고 있고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 자금이 있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맨날 고점에서 쓸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또 나중에 여기 와서 또 자금을 막 써요. 그러지 마시고 돈이 있다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럴 때는 일단 치료 먼저 할 수 있게 하시고 좀 올라와서 다시 그거를 정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반드시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여유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데도 그거를 사용을 안 하시는 거는 조금 아쉬운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뭐 빌려가지고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여유가 있는데 그냥 무서워서 못 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더 좋은 기회는 좀 지나갔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거 보시고 내일 아마 이렇게 살짝 조정이 나오면 거기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이야 이제 화장품 섹터 오늘 일어났고 여러 가지가 이제 다시 원위치 되려고 노력하는 시기니까 물론 오늘 그동안 이제 무역 분쟁 테마로 올라갔던 건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몇 종목 빼고는 예를 들어서 모나미 8% 밀렸고 모나리자도 8%대 밀렸고 깨끗한 나라 9%대 밀렸고 밀린 것들이 많아요. 삼위각기 6%대 밀렸고 그러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완벽하게 이제 죽었다고 또 판단하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강대강 기조를 완벽하게 죽이진 않은 거잖아요. 강대강 구조, 그러니까 강경한 입장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참 옵션 만기를 맞아서 뭔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여건은 되긴 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일본도 이 수출 제한 품목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규제를 이제 풀기 시작했고 오늘 풀려고 이제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도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제 북한과의 평화 경제를 주장하던 거는 잠시 접고 아차 싶었을 겁니다, 솔직히. 이것도 잠깐 이제 없어지고 단기적으로 지금 처한 현실, 기업들이 처한 현실 어떤 지금 산업을 돌보겠다라는 쪽으로 일단 입장을 돌렸으니까 일단 거기에 좀 더 치중하기로 했잖아요. 오늘 아까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풀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시장 반등은 나오되 아직까지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우리 대화에서 잘 풀어봅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테마, 저 애국 테마나 어떤 일본 무역 분쟁의 반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어떤 반도체 소재 종목들 그런 것들은 아직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끝났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세는 좀 이어갈 거고 또 반대로 애국 테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의류나 식품 이런 쪽들 있죠. 이런 쪽들은 사실상 국민 정서가 그렇게 쉽사리 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당분간은 언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것들이나 이미 움직였던 것들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속하지만 힘은 점점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반대로 더 좋은 것은 그냥 시장 때문에 쓸데없이 많이 빠져서 제 가치의 5분의 1도 지금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 저점에 황금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단기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뭐 자산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이다. 내가 만약에 부동산, 어떤 회사가 부동산을 한 500억을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300억이야. 이런 회사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부동산 가치만 해도 내 지금 건물 팔고 땅 팔아도 500억은 그냥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300억이가 200억이야. 시장이 안 좋아서 그냥 이렇게 쭉쭉 떨어졌어. 이런, 그리고 실적도 계속 나오고 매출도 계속 나와. 이런 회사들이 지금 널렸어요. 지금 그런 것들도 지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뉴프렉스를 들 수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보다가 보니까 뉴프렉스는 자산 이제 부동산 가치가 조금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기본적으로 한 500억, 600억 정도는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어제 기준으로 350억입니다. 오늘 조금 올라가서 400억 근처까지 갔을 것 같은데 380억 됐겠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지금 회사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팔아치워도 지금 시가총액을 2배로 능가해요. 이런 것들 너무나 크게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얘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 가치를 못 받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반등장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올라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시기라는 거예요. 이런 시기는 그때 입장에는 몰라요. 이렇게 쭉쭉 떨어져 있을 때는 사실 몰라요. 왜? 그때 차트를 보고 사고 싶겠어요, 이게? 몰라요. 계속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최저점이 나와요. 지나고 나면. 보세요. 아차, 지나고 나면 항상 이제 V반등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거기서 또 단기 고점이 또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지금 기회를 살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나고 나면 이게 그 자리였구나 라고 인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지나고 나서 그 자리가 최저점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미친 종목처럼 보였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잖아요. 그냥 아무 종목이나 봐도 한 대충 2개 보다가 1개 정도는 그냥 다 이런 상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찔끔 반등이 나온 요 정도 상태가 지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거쳐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이거 V반등 나중에 올라오면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얘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얘가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하거나 내 종목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면 돈을 더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하거나 아니면 여건이 안 되면 가만히 두시거나 혹은 다른 게 먼저 올라가서 매도를 해서 내가 현금할 수 있어. 그러면 얘가 아직 출발 안 했네. 얘를 좀 치료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좀 정도를 목표로 해야겠다. 이렇게 나가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전략 계속 이어가셔도 되고요. 뭐 이게 옵션 만기일 이번에 워낙 외국인들이나 대형 메이저 자금들이 옵션을 너무 하방으로 지금 굉장히 거칠게 밀어놨잖아요. 그만큼 폭락장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 지금 하나둘씩 해소가 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왜 하필 옵션 만기일 당일이고 전날이고 이럴 때 지금 이런 게 풀려져 나가는지, 그 전까지는 계속 강하게 강대강 유지를 지금 막 싸우고 있다가 약간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옵션 만기일에 다 와서 지금 나왔는데 이게 뭐 우연의 일치겠죠. 우연의 일치겠는데 좀 그래요. 왜 옵션 만기일 때 이제 옵션으로 다 외국인들도 옵션으로 엄청나게 오늘 수익을 봤거든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이제 딱 끝날 때 되니까 요런 변화의 기조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늘 그래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문감에 연구를 많이 했었던 거고 내일 옵션 만기일이 끝난 상태에서 살짝 눈치 보다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이게 옵션 만기일이어서 그런지 진짜 그냥 그렇게 할 때 되니까 그냥 마침 옵션 만기일인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금요일인데 뭐 워낙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금요일이니까 뭐 금요일이라고 해서 또 부담 가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요새는 또 월요일이 장이 많이 안 좋은데 그럴 것도 또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원하게 또 반등 나오나 뭐 그런 것도 사실 정치 외교적 상황도 아직까지는 뭐 시원치 않고 그냥 천천히 뉴스에 관심 가지면서 증시에 좀 대입해가지고 앞으로 대응점 잘 찾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